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. 네, 투산 에너빌리티 오늘 시초가 흐름 아주 좋습니다. 잡아드린 바닥 자리에서 지금 이틀 동안 힘있게 지금 잘 올라와주고 있어요. 자, 제가 분명히 어제 화요일장에서 이제 발생했던 이 투매가 현재 이 하락 구간에서 마지막 투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 장 막판에 꼬리도 강하게 달아줬고 그리고 오늘 시가도 띄우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자,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의 고점은 미친 듯한 오버슈팅이 딱 터지고 나서 만들어지고 반대로 이 하락장의 찐 저점은 대중들이 전부 다 투항을 할 때 지독하게 이 직전 저점까지 깨버리면서 이 무지막지한 투매 속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라 했는데 그 흐름이 어제 나왔던 거예요, 여러분들. 그 흐름 속에서 투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목 빠지게 기다렸던 이 저점 라인대에 정확히 찍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소신 있게 매수 사인 드린 겁니다. 보란 듯이 현재 일단 출발은 아주 좋죠.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. 물론 아직 주가를 보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맥점 분봉상에서 이 저항대 라인에서 지금 딱 걸쳐 있기는 하지만 우린 현재 시점에서는 돌파를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죠. 일단 어제 핵심 영상 우리 짧게 한번 보고 자고요. 그리고 이 앞전에 보면 한번 강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저점을 깬 파동인데, 그죠? 이게 페이크성 매도라는 거예요. 투심으로 만든 페이크가 진행이 됐다. 종가를 지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런 식의 반등. 에너빌리티 역시도 지금 종가상 딱 저점 지킨 거잖아요. 그럼 이게 분봉상에서 이 하나의 쌍바닥의 관점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맥점 분봉이 돌파가 되면 이 1번의 반등 때보다 현재 더 강력한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. 네, 보신 대로, 그러니까 이번 반등은요, 그동안에 이제 맞고 밀려왔었던 이 추세 저항대를 이제 뚫어내는 강력한 이 돌파를 노려봐야 됩니다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이 지독한 하락에 대한, 그러니까 진짜 이 기술적 반등이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 기술적 반등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될 것이면 이번에 터져나온 반등은 과연 어느 가격대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의 영상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유라고 꼭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계신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,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먼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핵심 이론은 뭐냐면 지금 주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고가 대비 낙폭과대 국면에 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해드렸죠. 거기서 이제 주포가 설계해 놓은 이 하락의 끝자락 이미 맥시멈치를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등을 노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. 그리고 그 극점의 구간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? 바로 수급의 변화였죠. 수급의 변화. 자, 어제 장중에 개인들이 5조 8천억이라는 기록적인 반대 매매를 기록한 데 이어서 지금 오늘 시장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도를 보면 지금 3조 5천억이 넘게 터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낙폭과대 국면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터져나오는 이 마지막 투매 속에 보시다시피 무리한 신용, 융자 이런 이 반대 매매에 대한 강제 청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가 이제 주식시장의 찐 저점, 찐 바닥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더라는 겁니다. 자, 투산 에너빌리티 역시 그 공포의 수급 투매 흐름 속에서 지금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그죠, 말씀드렸죠, 월봉의 저점, 그리고 나서 이 하락의 어떤 패턴이 지금 보이시냐면 자, 고점끼리 한번 연결을 해보고 최근에 이렇게 저점끼리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 여러분들. 보시다시피 지금 하락 라인에서 이렇게 하나의 하락 세기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 하락 세기형 패턴이라는 건 이제 주가가 의도적인 악재로 이렇게 지독하게 짓눌리다가 이 악재와 소음이 해소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추세를 확 돌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반전의 대표적인 패턴인데 지금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을 우린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세기형이 현재 왜 도대체 발생했냐, 이걸 우리가 일단 알고 넘어가야 돼요. 그래 이 악재가 어떤 식으로 해소되는지, 그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어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코스피와 그리고
코스닥이죠. 비정상적인 이 수급 불균형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이 괴리율이 역사적으로 역대치라고 지금 나오잖아요, 여러분들. 자, 그런데 이 수급 불균형이라는 게 지금 시장에만 발생했던 게 아니라 매번 시장에서 엄청난 이 유동성을 동반하면서 올라올 때마다 특히 대형주 쏠림이나 일종의 주도주 쏠림 현상이 매번 발생해왔던 아주 고질병적인 문제인데, 근데 그게요 결국 이 365일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아요. 결국 그 쏠림이 극에 달하는 순간에서는 정점의 자리에서는 그 괴리율이 반드시 해소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. 자, 바로 이 해소, 여러분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.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는 악재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의도적인 쏠림 때문에 주가는 짓눌리는 거고, 현재 극점에 오는 구간 속에서 이 해소에 대한 부분이 조만간 발생할 수 있다.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오는 반등 매우 짧지만 이게 반짝 반등이 절대 아니고요. 이번에는 이 고가 추세선을 넘어가는 돌파에 대한 흐름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이 돌파에 대한 흐름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아주 지독한 이 하락이 진행이 됐잖아요, 여러분들. 아주 이 지독한 하락에 대한 본격적인 이 기술적 반등으로 시원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. 지금 7월 초는 상당히 지금 피가 마르는 극심한 하락, 투매가 지속이 됐지만 이제 들어오는 이제 7월 후반부부터는 이 기술적 반등존에 들어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최근 이 하락 구간만 보자고요. 자, 1차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죠. 그죠?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하락이 진행이 된 거죠. 자, 이 반등, 1번 반등 있죠? 이 반등 역시 존재한다는 거, 2번이. 자, 그럼 디테일하게 이 1차 반등 자리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는지, 주포들이 돈을 어떻게 써서 올리겠다고 확실한 신호를 줬는지 우리가 디테일한 이 분봉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. 딱 이 구간이 되는 건데, 자, 1차 반등 자리를 보면, 자, 반등 당시에 이렇게 이쁘게 쌍바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 돌파와 안착을 해줌으로써, 그리고 나서 이 밴드를 유지하면서 강력하게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. 이게 이제 하나의 기술적 반등 시세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 흐름은 어떠냐 한번 보자고요. 똑같이 지속된 추세대의 저항을 받고 밀려왔는데, 자, 최근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? 다시 한번 이 쌍바닥의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죠. 물론 어제 시장에서 저점을 일시적으로 깨는 아주 이 악랄한 트랩, 페이크가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 저점을 지지를 하면서 종가상 끌어줬기 때문에, 그죠? 쌍바닥의 모습을 현재 완벽하게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 고가 추세선에 걸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이 안착을 한 상황이잖아요, 여러분들. 안착을 하고 나서 시세가 진행이 됐다고 했죠. 그래서 이 오늘은 안착하는 흐름에서 마감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좀 더 이제 강력한 반등,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 반등보다 더 강력한 반등이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그 흐름이 진행이 되면 주가가 밴드 위에서 유지가 될 때까지는요, 우리도 중간에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홀라당 팔아버릴 게 아니라 물량을 꽉 쥐고 뚝심 있게 보유를 일단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분석상으로는 이렇게 저점을 깨는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요, 바로 이 돌파라는 라인에서도 이제 위로 똑같은 이 페이크성 트랩이 발생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저항을 받고 밀리는 흐름을 예상을 할 게 아니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고 나서, 그리고 이 오버슈팅적인 부분까지도 우리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. 자,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절대 그 흐름이 나오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머릿속에 반드시 냉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팩트가 뭐냐면, 자,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건 지금 이 1년이 넘게 올라온 이 대세 상승 있죠. 이 대세 상승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깨진 상태라는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이번 하락 뒤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예전처럼 직전 고점을 막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랠리, 상승 랠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방향성이 없이 다시 철저한 이 비추세 국면 있죠. 비추세 국면이라고 일단 선을 긋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.
위로 강력한 이 기술적 반등이 시원하게 튀어나오더라도 대세 상승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일정한 가격 저항대에 걸리면서 그리고 다시 윗꼬리로 밀어내면서 어떤 중기적인 쌍바닥이거나 다시 바닥을 한번 다져주는 그 정리정돈이 되는 흐름이 진행이 돼야지 그 뒤에 돌리더라도 돌린다는 거죠.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서는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대세 상승을 노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포들이 들어올리는 이 강력한 기술적 반등 파동만 머리 꼭대기에서 영리하게 발라먹고 탈출하는 것을 이제 최우선으로 목표를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반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시장에 대한 위치, 투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위치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.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도대체 우리는 장중에 어떤 현상이 포착이 됐을 때 미련 없이 전량 엑시트를 하고 탈출을 해야 되느냐? 네, 앞서 말씀드린 맥점 차트에서 이미 정답이 다 들어있긴 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주가가 그러니까 머리 위에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확실히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밴드 위로 올라타게 되면 그럼 제가 이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. 그죠? 그럼 이 과거의 흐름처럼 쌍바닥, 저항대에 대한 돌파, 맥점 밴드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자, 그러다가 장중에 이 밴드, 상승 추세에 대한 라인을 이렇게 툭 깨놓고 내려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. 그때가 바로 주포들이 뒤에서 물량을 털고 도망가는 이 진짜 최종 탈출 신호이기 때문에 그땐 우리도 뒤도 안 돌아보고 확실하게 전량 엑시트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오늘 이 최종 결론이 뭐냐면 지금 잘 따라와가지고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기존의 보유에서 반등 파동이 진행이 되면 지금 탈출을 노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번의 반등은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이 앞의 반등보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오고 꺾이는 그런 반등이 아닙니다.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유지가 되는 추세성 반등이에요. 그죠? 그리고 지금 이 고점 추세가 완벽하게 지금 수렴이 다시 한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 밴드 위에 안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고가 저항 추세대를 돌파를 하면서 저는 이제 강하게 또 양봉을 뽑아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강한 반등이 터져 나오긴 할 건데 그런데 바로 이 6월 달에 기술적 반등 파동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난 하락세를 보인 만큼 앞에 이 매물들이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세력들 역시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이 매도는 항상 순간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는 매번 영상에서 남겨드리지만 이 매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저녁에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땐 이미 세력들이 위에서 털고 내려앉은 뒤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결국 이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한 발 빠르게 움직이려면 이 실시간 대응이 현재 위치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내 소중한 자산 그리고 이 생명 같은 이 투자금을 지키는 일이니까 실시간 이 엑시트에 대한 신호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맥점이 깨질 때 발생하는 그 엑시트 신호 신속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맥점 차트를 통해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까지 수상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타점을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현재 이 투매가 과한 자리에서 매수를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이 저항대에 대한 돌파를 이야기를 하는지 이 반등에 대한 파동이 시세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도 실전 거래에 엄청난 이 기준이 잡히실 거다라는 거죠. 키움증권 명예의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또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.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. 자,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. 자, 대한항통신을 보면 어때요? 자,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.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. 이 파동이 7,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.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. 자,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. 자,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. 자,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? 매수죠.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.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,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.
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. 자,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.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, 여러분들.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. 자,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,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. 자,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.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. 자,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? 자,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.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,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.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. 자,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예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자,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.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 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. 자,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,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.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.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저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.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-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
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,000포인트에서 이제 4,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,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,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.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.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,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.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. 자,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, 4파가 조정입니다.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.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.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. 자,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? 자,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.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.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.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. 자,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지금 어때요?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. 조심해라.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.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.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.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.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.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.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.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%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. 자,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.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. 자, 지금 같은 시기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